안녕하세요. 에투스 수학 김동환입니다. 드디어 22학년도 수능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 총평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노력들이 수능에서 빛을 발했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어제 선생님이 수능 당일날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를 제외하고 미적까지 해설 강의를 다 촬영을 했었고, 어제 시간이 조금 안 돼가지고 오늘 수능 다음날 지금 오전 9시 반인데 총평과 이제 기하를 이제 남겨두고 있거든. 여러분들도 어제 잘 쉬셨을 거예요. 선생님도 수능 당일날에는 아마 그냥 집에서 그냥 축구 틀어놓고 계속 넋놓고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당일날은 그냥 푹 쉬고 오늘 이제 다음 날이 됐잖아.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 재충전하셔가지고, 아직 조금 남았지. 수능으로 다 끝난 게 아니잖아, 그지? 면접도 있을 수도 있고, 면접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논술이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충전하셔서 남은 기간 잘 화이팅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랄게요. 일단은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아니면 해설 강의를 보는 친구들 대부분들은 아마 예비 고3인 친구들 혹은 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나 때도 그렇고, 내가 13학년도 때 수능을 봤는데, 내가 다시 그 수능 시험지를 보게 된 건 아마 2년 후였을 거야. 요때 수능을 쳤지만 절대로 겉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은 혼을 뺐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수능 시험지였을 거야. 그래서 아마 총평이나 해설 강의도 수능을 쳤던 학생들, 이번에 수능을 친 학생들은 아마 잘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대비할 친구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번 수능이 어땠는지 총평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난이도 분석을 일단 해야 되겠지. 공통 과목부터 먼저 내가 얘기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어제 이제 쳐보면서 조금 당황했어. 왜냐면 공통 과목이 난이도가 내 생각에는 되게 좀 쉽게 나온 편이거든. 왜냐면 우리가 6월이랑 9월 평가에서 그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온 편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15번, 14번, 21번, 22번 다 그래도 난이도가 괜찮게 나온 편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시험은 사실 22번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우리가 얘기할 만한 문제들이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는 뭔가 조금 새로운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쭉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또 다를 수는 있어. 그렇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15번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게 맞아요. 15번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푸시고, 12번은 새로운 형태였어. 그렇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해설 강의 때 내가 다 설명을 해줬지. 요게 이번 수능에서 조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 않았나 싶었는데, 15번이 삼각함수 문제 빈칸 추론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조건문이 아니지. 지문 형태가 나왔지. 난 15번이 빈칸 추론이 나왔을 때 뭐지? 왜냐면 빈칸 추론 문제는 그냥 앞에서 뭘 설명하는지만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빈칸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쉽거든. 왜냐면 우리가 15번 문제 같은 거나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도 잡으셔야 되고, 방향 잡는 게 사실 제일 힘들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적 아이디어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15번에서는 빈칸 추론으로 나오다 보니까 앞에서 어떻게 풀어 라고 애초에 방향을 다 제시해 줬어. 그리고 수학적인 아이디어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생각할 게 있니 없니?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잖아. 그러니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객관식까지는 아주 이지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수능에 대한 압박감,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어서 힘들 수는 있지. 그런데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의 문제들은 그냥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주관식 16번부터 22번까지 좀 보면 내가 보기엔 21번까지는 딱히 볼 문제는 없는 것 같아. 22번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 요 22번. 변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변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프도 많이 나오지. 자, 이렇게 변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문제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제발 좀 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어떤 거냐면 특히나 시험을 칠 때 모의평가를 치거나 아니면 수능을 칠 때 학생들이 조급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시험을 치는데 내가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드니까 조급해요. 그래서 빠르게 풀려고 하다 보니 문제 방향이 더 잘 안 보이게 되고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혼란이 오기 시작해. 혼돈이 엄청 올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이 문제 난이도 자체는 높진 않아. 근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최대한 차근차근 푸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아직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아니면 뭐 독서실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 변수는 어떤 걸 의미하며 이 그래프에서의 X값, 이 그래프에서의 Y값은 뭘 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험 칠 때가 아니라 진짜 그냥 혼자 공부할 때 급하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험일 때 그래야지 조금 더 차근차근 푸는 습관을 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공통 과목은 보통 이렇다. 수원 수투는 뭐 한 요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문제 푸는 거는 해설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확통 한번 볼게. 그냥 딱 그 느낌이었어. 6평, 9평 우리 치면서 확통 좀 쉽게 나오네.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었지? 좀 쉬우니까 그래도 확통 요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높게 공부하셔야 돼요. 딱 그 수준으로 나왔어. 엄청 난이도가 높게 나오진 않았지. 그렇지만 6평, 9평보다는 어렵게 나왔어요. 특히나 몇 번 문제?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난 생각하거든. 30번 문제가 뭐야? 조건부 확률도 같이 나오고 독립시행.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어요.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P, A, 바, B를 구할 거야. 그러면 P, B 분의 P, A 교비를 우리가 계산할 거고 그지? P, B 계산하시고 P, A 교비 계산을 할 건데 보통 문제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예를 들어서 P, B를 구하기 위해서 B의 사건들을 내가 나열을 해봤어. 요런 사건도 있고요. 뭐 요런 사건도 있고요. 요런 사건도 있대. 그러면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한 확률들을 다 더해 주신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PA 교비, 그러니까 A랑 B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려고 했더니 A랑 B의 교집합이 요 세모의 모양인 사건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 사건의 확률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문제가 보통의 문제였어. 근데 이번에 30번 문제는 어땠니?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토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됐는데 어때? 요거 분의 요거가 아니라 요 안에서 세모 안에서 세모를 조금 잘라.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요거 세모 다가 아니라 한 요것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들어가는 확률 문제가 됐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다음에 수능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23년도 수능 대비한 친구들은 이런 확률 문제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시고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그것만 확실히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문제 자체의 내용은 해설 강의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제 미적분.
역시 계산이 많다, 미적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예비 고3인 친구들은 확통, 미적분, 기하 선택 안 한 친구들이 아직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뭐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미적분을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그건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 확통, 기하에 비해서 미적분은 푸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 수원수투에 해당하는, 할애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계산은 많은데 다만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 미적분을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다 접해본 유형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의 형태야. 그러니 계산하는 건 좀 많을지 몰라도 문제를 푸는 방향을 잡는 거는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3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30번은 내가 강조하고 있는데 30번 문제들이 다 어렵지는 않았어. 근데 문제 자체들이 다 괜찮았거든. 왜냐면 30번 같은 경우 이번에 어떤 문제였냐면 원함수랑 역함수, fx랑 gx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원함수랑 역함수를 얘기할 때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했었지? 식 계산하면 절대 안 되지. 원함수랑 역함수는 항상 뭐? y는 x 대칭관계, 그죠? 이 대칭관계, 즉 그래프 해석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기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연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산이 많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 기하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기하는 좀 어려웠어. 6평, 9평에서 기하가 좀 쉽게 나온 편이었거든. 근데 6평, 9평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많이 높게 나왔어요. 계산도 좀 많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을 토대로 기하가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없어. 기하는 기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수능을 토대로 좀 알 수 있겠네. 기하는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내년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기하를 조금 어렵게, 그리고 좀 난이도 높게,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성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어. 기하 자체가,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양 안에서 변별력을 가르려면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해. 그리고 28번 얘기를 조금 해보면, 28번은 좀 6월 모의평가 때 여러분들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6월 모의평가 때 타원 계산식 나왔거든. 그러니까 타원이 있고 타원의 성질과 계산식을 같이 결합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번에는 28번이 뭐였어? 포물선이 나왔지? 포물선의 성질과 포물선의 계산을 같이 겸해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28번이었다. 뭔가 6월 모의평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 29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벡터. 벡터는 여러분들 늘 가지고 있는 마인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벡터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6월 모의평가 때도 내가 얘기했고 9월 모의평가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이동하는 두 점, 동점이라고 할게. 두 개의 동점이 주어졌을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번 29번의 문제를 푸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기하에서는 늘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여러분들 이 마인드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 30번 공간좌표 정사형 나오는데 내가 늘 얘기하지 3차원은 항상 2차원으로 해석하세요. 오케이? 3차원을 가지고 3차원 여러분들 3차원 보고 나서 그걸로 막식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리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사실 잘 안 보여. 3차원을 2차원의 평면에다가 내가 그리려고 하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자? 이쪽 방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평면의 모습, 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평면의 모습, 즉 2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금 더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확통, 미적, 기하 다 이렇게 한 번쯤 다 훑어봤고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구성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수능이 출제가 되었느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난이도 밸런스가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는 수원수투가 난이도가 높았고 선택과목이 난이도가 좀 낮았어. 그래가지고 수원수투에서 변별력을 보려고 하나 보다 라고 했지만
아니었지.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내 생각인데 공통 과목의 난이도는 좀 낮아졌어. 그래서 둘이 좀 밸런스를 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뭐든지 다 기존에 나와 있던 모의평가의 난이도보다는 한층 더 높게 공부하는 거는 기정사실화야. 무조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만약에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잘 모르겠어. 내가 뭐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가 더 유리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번 수능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면서 혹은 해설 강의를 좀 보면서 내가 어떤 과목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능이. 그 다음에 문제를 항상 우선적으로 푸시고 먼저 해설 강의부터 보시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푸시고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제 또 올해가 끝나고 내년 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또 준비를 하도록 할 거야. 선생님은 선생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빛나는 꿈을 위해서 언제나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할게요.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